한국외대 논술 키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한국외대는 작년과 대비해서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미 시험 시간은 모두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험 시간 확인하시고 원서 쓰는 거 반드시 챙기시고요. 외대는 논술 100%죠, 그죠? 그래서 논술만 잘하셔도 합격하는데 아무 무리 없습니다. 90문항, 세문항, 총 1,500자 내외인데 문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문과 사회가 문제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인문은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사회는 도표 그래프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스타일이 조금 다르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인문사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회계는 뭐가 나온다고요? 도표 그래프가 나오고 인문계는 영어 지문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00자 내외고 수리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시문은 한 5개, 6개 정도 되는데 문항은 세문항 400자, 450자, 500자 이렇게 나옵니다. 검정색 필기구, 연필, 샤프, 볼펜,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우개는 가능하고 두 줄 긋기. 그래서 연필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쓰는 연습하시고요. 외대는 문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시문의 난이도가 조금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은 조금 내가 도전해 볼 만 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조금 나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쟁률 보시면은 외대가 경쟁률이 2합 4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 있네요. 그죠? 두 개 영역 2합 4잖아요. 그죠?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는 한 개 3이거든요. 2합 4라서 뭐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경쟁률이 어때요? 어때요? 최저 보면 물론 어때요? 경쟁률이 그죠? 실질 경쟁률은 확 떨어지죠. 그죠? 거의 3분의 1로. 그죠? 경쟁률이 확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최저를 맞춘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외대 글로벌 3합 아, 한 개 3이죠. 그죠? 한 개 3. 그러니까 외대 글로벌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23, 24 어때? 경쟁률 14, 20인데 실질 경쟁률은 12, 15. 많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경쟁률이 타이트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어, 최저를 맞추는 것을 우선시 하시고 최저를 맞췄다라는 전제하에 한국 외대 논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검토 한번 해봅시다. 외대 논술 문제는 이렇게 1번은 항상 어때요? 분류 요약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용 파악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어떤 보기라든지 제시문을 바탕으로 비교 대조하고 비판 평가하시오. 그래서 1번은 분류 요약이 나오고 분류 요약, 2번은 뭐 비교 평가가 주로 나오고 3번은 추론하시오의 문제가 나옵니다. 매번 이렇게 나온다고 학교가 발표를 했으니까 요런 스타일로 계속 연습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인문은 어때요? 이렇게 영어 지문이 나오죠. 이게 보기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시문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영어 한 2, 3등급 정도면 충분히 독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사회 문제는 보시면 어때요? 마찬가지로 분류하시오. 요약하시오.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3번은 마찬가지로 추론하시오인데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도표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인문하고 사회가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조금 숙지를 해 두시고 자, 학교가 인문사회계 문제 어떻게 내느냐? 1번은 분류 요약형 문제를 냈다. 그래서 제시문을 분류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되 간결하게. 그래서 이 대학은 글을 잘 쓰는 것보다는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대학입니다.
핵심어는 보통 제시문 속에 있지만 우회적인 표현이나 예시가 있으니까 그만큼 적절한 어휘를 새롭게 찾아서 써야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이 대학은 키워드, 핵심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채점의 요소로 봐요. 요거를 중요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글 쓰는 게 필요합니다. 비판평가형 문제는 논지에 동의하거나 부당함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쓰는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의 어떤 상반된 의견을 다른 한쪽의 입장에 비판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비판하는 글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정확히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판하는 대상이 있을 거고 비판하는 대상의 논리를 찾은 다음에 내가 뭐 반대편의 어떤 관점이나 기준 입장에서 이 비판 대상의 논리가 어떤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지, 어떤 논리적 결함이 있는지, 이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형태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판평가형 문제를 대부분 1번은 잘 쓰는데 비판평가를 학생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외대는 복잡하게 써주길 요구하진 않지만 핵심적으로 잘못된 부분, 논리적으로 지적할 부분들을 명확히 지적해 주는 걸 선호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뭔가 둘려서 말하거나 애매하게 모호하게 말하면은 통과되기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3번은 적용 출연형 문제입니다. 적용 출연형 문제는 제시문에 있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론 혹은 앞에서 언급한 두 입장을 가지고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는 것. 그러니까 추론한다라는 말은 기존에 있는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정보를 유추해내는 걸 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유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걸 찾아낸다거나 이러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유나 원인, 의미를 제시문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밝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추론형 문제도 마음대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의도한 답안이 있으니까 자료의 단순한 이해보다는 비판적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좋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학교가 항상 이렇게 1번은 분류 요약 문제가 나오고요. 2번은요 비교 평가 문제가 나오고요. 3번은 영어 제시문이나 도표 자료를 보고 이러한 현상에서 어떤 것을 추론하시오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충분히 숙지를 해서 어떤 식으로 답안이 구성되는지 내가 숙지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어때요? 90분 안에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대를 합격하려면 충분한 연습을 하고 시험장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교가 작년 논술 가이드북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합격생이 어떻게 합격했냐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제한된 시간에 맞춰 논술 기출 시험 문제를 푼다.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푼다. 자, 연습 때 합격할 만한 글을 못 쓰는데 시험장에서 잘 쓸까요?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연습 때 안 되면 시험장에서는 더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직접 풀어보시고, 둘, 본인의 답지와 학교 모범 답안을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본인의 답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색깔 펜으로 체크하고 모범 답안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1대1로 비교 대조하면서 보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범 답안을 필사한다. 이 모범 답안을 필사한다는 건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학교의 답안의 논리적 구조를 답안의 논리 구조를 어떻게 한다? 체화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 이 대학은 어떤 식으로 써야 좋은 글이 되는구나를 습득한다. 이런 생각으로 쓰세요. 새 종이를 가져와서 시험 문제를 풀어본다. 이렇게 풀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더 좋은 글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암기한 걸 쓰는 게 아니라 완전 새롭게 쓴다. 완전 처음 보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써보는데 그때 이전의 답보다 내가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필사를 반복하면서
어때요?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제에 부합하도록 어떻게 쓸 것인지, 그래서 답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문체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를 이렇게 필사하고 고쳐 쓰기 하면서 자기만의 답안의 패턴을 조금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요 과정이 학교 가는 길이에요. 답안의 패턴을 만들어 두시면 무엇이 좋냐? 글쓰기가 편안해집니다. 그냥 분석만 되면 글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외대는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공부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학교 답안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합격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 글쓰기 방법, 그 글쓰기 패턴들을 내 것으로 완전히 체화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자, 외대 합격 키포인트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